충격 반전, 장한별 신곡 한 곡에 이찬원도 말문이 막혔다. 기다림은 끝나지 않습니다.가 차트를 뒤흔든 이유는 무대 위의 조명이 하나씩 꺼지기 시작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박수와 웃음으로 가득했던 스튜디오에는 갑자기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관객들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는 듯 어두워진 무대 중앙만 바라봤다. 진행석에 앉아있던 이찬원 역시 손에 쥔 대본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때 검은색 피아노 위로 희미한 조명 한 줄기가 떨어졌다. 장한별이 모습을 드러냈다. 화려한 무대 위상도 거대한 세트도 없었다. 짙은 남색 재킷과 흰 셔츠를 입은 그는 마이크 앞에 조용히 서 있었다. 평소 특유의 밝고 여유로운 미소도 보이지 않았다. 어딘가를 오래 기다려온 사람처럼 그의 눈빛에는 설명하기 힘든 쓸쓸함이 서려 있었다. 전주가 흐르기 직전 장한별은 객석을 향해 짧게 말했다. 이 노래는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아직 끝내지 못한 약속을 기다리는 이야기입니다. 그 순간 이찬원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다. 그는 무언가를 묻고 싶다는 듯 입술을 움직였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어 피아노의 낮은 음이 스튜디오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장한별의 신곡 기다림은 끝나지 않습니다가 처음으로 공개되는 순간이었다. 샵샵 첫 소절이 시작되자 객석에서 사라진 박수. 노래는 예상보다 담담하게 시작됐다. 장한별은 감정을 과장하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슬픔을 가슴 깊은 곳에 눌러 담은 채 편지를 읽듯 한 음절씩 노래했다. 오늘도 문을 열어둡니다. 오지 않을 걸 알면서도. 첫 소절이 끝났지만 박수는 나오지 않았다. 반응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누구도 그 정적을 깨뜨릴 수 없었던 것이다. 관객석 한쪽에서는 중년 여성이 입을 틀어막았고 젊은 남성 관객은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꼭 맞잡았다. 카메라는 진행석에 이찬원을 비췄다. 그는 장한별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평소라면 노래의 호흡이나 감정선을 따라 고개를 끄덕였겠지만 이날만큼은 미동조차 없었다. 대본 위에 올려놓은 손가락만이 천천히 떨리고 있었다. 노래가 두 번째 절로 넘어가자 분위기는 더욱 깊어졌다. 가사 속 화자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대상이 연인인지 가족인지 오래전의 자신인지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듣는 사람마다 자신의 기억을 대입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빈 공간을 남긴 듯했다. 바로 그 빈 공간이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렸다. 누군가는 먼저 떠난 부모를 떠올렸고 누군가는 다시 연락하지 못한 친구를 생각했다. 또 누군가는 꿈을 포기했던 과거의 자신을 마주했다. 단순한 이별 노래라고 예상했던 관객들은 어느 순간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착각에 빠졌다. 샵샵 방송 중단까지 고민했던 제작진. 그러나 진짜 긴장감은 노래의 후반부에서 시작됐다. 고음을 앞둔 순간 장한별의 목소리가 갑자기 흔들렸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고 반주보다 반 박자 늦게 숨을 들이마셨다. 제작진 사이에서는 작은 움직임이 일었다. 음향 감독은 급히 헤드폰을 고쳤었고 무대 아래의 스태프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장한별을 주시했다. 일부 관계자들은 그가 가사를 잊었거나 감정에 압도됐다고 생각했다. 생방송에 가까운 녹화였기에 노래가 멈추면 무대를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었다. 카메라 감독은 진행석을 비출지 장한별의 얼굴을 계속 잡을지 순간적으로 판단하지 못했다. 그때 장한별이 눈을 떴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하지만 그는 노래를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흔들리던 목소리를 그대로 살려 마지막 후렴을 이어갔다. 기다림은 끝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돌아와서가 아니라 내가 당신을 잊지 않기로 했으니까. 완벽하게 다듬어진 고음은 아니었다. 숨이 조금 거칠었고 마지막 음에서는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런데 바로 그 불완전함이 무대를 완성했다. 관객들은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숨겨온 기억을 꺼내 보이는 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지막 피아노 음이 사라졌지만 장한별은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객석에서도 박수가 나오지 않았다. 약 5초간 이어진 침묵은 실제보다 훨씬 길게 느껴졌다.
그리고 이찬원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샵샵,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이찬원의 평가를 기다렸다. 그는 수많은 무대를 경험했고 노래 속 감정을 정확한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으로도 잘 알려져 있었다. 제작진 역시 그의 멘트를 기대하며 카메라를 가까이 당겼다. 하지만 이찬원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다. 그는 장한별을 바라본 뒤 고개를 숙였고 손으로 눈가를 한번 훔쳤다. 스튜디오 안에 다시 긴장된 침묵이 흘렀다. 몇 초 뒤 그가 겨우 꺼낸 말은 길지 않았다. 저는 지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객석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이찬원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어갔다. 노래가 끝나면 보통 가수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불렀는지, 어느 부분이 가장 어려웠는지 물어봐야 하죠. 그런데 오늘은 질문하는 것 자체가 이 무대의 여운을 깨뜨리는 것 같습니다. 그는 대본을 덮어 옆으로 밀었다. 준비된 질문을 모두 포기한 것이다. 누구나 기다리는 사람이 한 명쯤은 있을 겁니다. 실제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일 수도 있고,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그 기다림이 약함이 아니라 사랑을 지켜내는 방식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장한별은 그 말을 듣자 결국 고개를 돌렸다. 눈물을 감추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대형 화면에는 이미 그의 붉어진 눈과 떨리는 입술이 선명하게 비치고 있었다. 샵샵 모두가 연인을 위한 노래라고 생각했지만 방송이 끝난 뒤 신곡의 배경을 둘러싼 궁금증이 폭발했다. 제목과 가사 때문에 많은 사람은 장한별이 과거의 연인이나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을 떠올리며 노래했다고 추측했다. 그러나 공개된 이야기는 전혀 달랐다. 기다림은 끝나지 않습니다의 출발점은 장한별이 오래전 무명 시절 받았던 한 통의 편지였다고 전해졌다. 편지를 보낸 사람은 화려한 스타도 유명한 작곡가도 아니었다. 작은 공연장에서 그의 노래를 들었던 한 관객이었다. 그 관객은 편지에 이렇게 적었다고 한다. 지금은 객석이 비어 있어도 노래를 멈추지 마세요. 언젠가 사람들이 당신의 목소리를 기다리는 날이 올 겁니다. 장한별은 그 문장을 오랫동안 잊지 못했다.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편지를 꺼내 읽었고 무대를 포기하고 싶었던 날에도 그 약속 때문에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편지의 주인을 찾으려 했을 때 그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다. 장한별은 답장을 보내지 못했다. 고맙다는 인사도, 그 말 덕분에 버틸 수 있었다는 고백도 전하지 못했다. 그 미완성의 답장이 결국 한 곡의 노래가 된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 하나의 반전이 숨어 있었다. 녹화 당일 객석 맨 뒷줄에는 편지를 보낸 관객의 딸이 앉아 있었다. 제작진은 장한별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노래가 끝난 뒤에야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무대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의 손에는 빛바랜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보관했던 편지입니다. 장한별의 얼굴에서 순간적으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그는 봉투를 받아들었지만 쉽게 열지 못했다. 손끝이 심하게 떨렸다. 객석의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다. 봉투 안에는 짧은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나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노래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닿는 그날을. 장한별은 그 문장을 읽고 그대로 무릎을 굽혔다. 그는 한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다. 이찬원도 자리에서 다가왔지만 섣불리 위로하지 않았다. 말보다 침묵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샵샵 차트를 뒤흔든 것은 화려한 홍보가 아니었다. 노래가 공개된 직후 반응은 빠르게 확산됐다. 사람들은 화려한 안무나 자극적인 퍼포먼스가 아니라 무대가 끝난 뒤 이어진 긴 침묵을 공유했다. 노래를 듣다가 연락하지 못했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래 미뤄둔 사과를 전했다. 포기했던 꿈을 다시 시작하고 싶어졌다. 는 반응도 이어졌다. 기다림은 끝나지 않습니다가 주목받은 이유는 단순히 슬픈 멜로디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 곡은 기다림을 수동적인 감정으로 그리지 않았다. 돌아오지 않을 사람을 붙잡는 미련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받았던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의지로 표현했다. 처음에는 잔잔한 발라드로 분류됐지만
입소문이 퍼지며 순위가 급격히 상승했다. 특히 마지막 후렴에서 장한별의 목소리가 갈라지는 부분은 편집이나 재녹음 없이 그대로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제작진은 더 완벽한 음원을 만들기 위해 다시 녹음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장한별이 이를 거절했다는 후문이다. 그날의 흔들림까지가 이 노래입니다. 그 부분을 고치면 제가 전하고 싶었던 마음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완벽함을 포기한 결정이 오히려 대중의 마음을 움직였다. 기술적으로 반듯한 노래보다 한 사람의 진짜 떨림이 담긴 목소리가 더 멀리 퍼져나간 것이다. 샵샵 마지막 순간 공개된 이찬원의 뜻밖의 행동. 모든 촬영이 끝난 뒤에도 이찬원은 한동안 스튜디오를 떠나지 않았다. 관객과 제작진이 빠져나가고 조명이 꺼진 무대에서 그는 장한별과 나란히 앉아 짧은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다음 날 장한별은 휴대전화로 한 개의 음성 메시지를 받았다. 보낸 사람은 이찬원이었다. 메시지에는 별다른 설명 없이 노래 한 소절이 담겨 있었다. 이찬원이 직접 부른 기다림은 끝나지 않습니다의 마지막 부분이었다. 그리고 노래가 끝난 뒤 이런 말이 이어졌다. 어제는 말하지 못했지만 이 노래를 오래 기다렸던 사람 중 한 명이 저였던 것 같습니다. 장한별은 그 메시지를 듣고 한참 동안 답장을 보내지 못했다고 한다. 무대에서는 자신이 노래를 불렀지만 노래가 끝난 뒤에는 오히려 자신이 위로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차트 순위와 기록을 이야기했지만 장한별은 담담했다. 그는 주변 관계자들에게 단 한마디만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노래를 기다려준 단 한 사람에게라도 도착했다면 이미 충분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욕심없는 고백이 수많은 사람을 움직였다. 기다림을 끝내기 위해 만든 노래는 오히려 새로운 기다림을 시작하게 했다. 사람들은 이제 장한별이 다음에는 어떤 진심을 꺼내놓을지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무도 없는 스튜디오의 피아노 위에는 빛바랜 편지 한 통이 조용히 놓여 있었다. 편지의 뒷면에는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던 작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당신이 이 편지를 읽는 날, 나는 그 무대의 맨 뒤에서 듣고 있을 겁니다. 장한별은 그 문장을 보고 한참 동안 빈 객석을 바라봤다. 그날 그가 누구를 보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다만 그는 눈물을 닦은 뒤 빈 무대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마치 10년 넘게 기다려온 누군가가 바로 그곳에 앉아 있는 것처럼. 결론적으로 이 글은 재미를 위한 것이며 현실에 기반한 것이 아닙니다. 비판적인 시각으로 읽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